네, 이어서 나가볼게요. 아까 생물 다양성은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말을 했다 했지. 종 다양성은 그러면 종이 얼마나 다양하느냐 이거를 말을 하는데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자, 어떠한 같은 면적의 A 지역이 있고 또 B 지역이 있다 해보자. 이렇게 B 지역이 있어. 자, 근데 자 A 지역에는 검정색 나무가 뭐 3그루, 그다음에 파란색 그루가 뭐 4그루, 그다음에 빨간색 그루가 빨간색 나무가 3그루, 그다음에 나머지 초록색 그루가 2개 정도 있다고 해볼게. 초록색 나무가 2그루 정도. 자, 이게 지금 A 지역의 나무 분포 상태야. 그럼 B 지역 나무 분포 상태를 하나 비교를 해보자면 이번에는 검정색 나무가 2그루, 그 다음에 파란색 나무가 엄청 많아. 이게 엄청 많아버려. 그 다음에 나머지가 빨간색 나무로 채워졌다고 해볼게. 이렇게. 지금 A 지역에 있는 나무랑 B 지역에 있는 나무의 총개수는 12그루로 똑같거든? 근데 지금 A 지역이랑 B 지역 중에서 어디가 더 나무의 종류가 많아? A가 많지. A는 지금 초록색 나무가 하나 더 있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봤을 때 A 지역이랑 B 지역 중에 어디 지역에 있는 종이 더 다양한 걸까? A의 종이 지금 4종 있고 얘는 3종이 있어서 A 지역의 종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B 지역에 만약에 이 빨간 나무 하나 대신에 여기 초록색 나무가 있었다 해보자. 자, 그러면 A 지역이랑 B 지역에 있는 종의 개수는 같지. 그러면 A 지역이랑 B 지역의 종 다양성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될까? 같아?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A 지역이랑 B 지역의 종 다양성은 달라. 왜냐면 종 다양성은 한 지역에 있는 개체수, 개체의 종류로 비교를 하기도 하지만 균등도로 비교를 하기도 해. 그래서 A 지역이랑 B 지역의 균등도, 한 나무, 한 종류당의 균등도를 봤을 때 얘네들은 뭐 3개에서 4개, 2개 이렇게 분포하면서 서로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 근데 반면에 얘는 B 지역은 파란색 나무가 엄청 분포해 있고 검정색 나무랑 빨간색, 초록색 나무는 하나, 2개 뭐 있는 둥 맞는 둥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A 지역의 균등도가 더 높네. A 지역이 좀 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네. 그러면 A 지역의 종다양성이 더 높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종다양성에는 개체의 종류나 균등도가 포함되어 있다. 균등도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물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람이랑 돼지라고 쳐보면은 우리 사람이랑 돼지는 서로 먹히는 관계이잖아. 그래서 생물과 생물끼리도 서로 상호작용을 해. 근데 이게 생물끼리만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랑도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환경이랑도 서로. 오케이? 그러면 이 환경은 어떤 거를 말을 하냐? 얘네들은 생물적인 요소를 말을 하면 환경은 비생물적인 요소를 말을 하거든. 비생물적인 요소? 그러면 뭐가 있냐? 뭐 온도 혹은 물의 존재 여부, 뭐 습도 등등등. 이 이제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비생물적인 요인, 환경을 바로 생태계라고 말을 하는 거고, 생태계 예시에는 우리 옆에 있는 사진에 아주 크게 이쁘게 잘 나와 있는 뭐 숲, 산, 열대우림,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물 같은 강, 호수, 바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환경이라고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산이 있어. 그리고 강이 있어. 그리고 산 옆에는 초원이 분포해 있고 강을 따라 가봤더니 조금 지나니 숲이 있어. 이런 지역이랑 산이 있어. 그리고 강이 있어. 근데 이번에는 아무리 가도 숲이 존재하지 않아.
자, 그러면 얘는 산, 강, 초원, 숲, 총 4개의 생태계가 존재를 하는 거고 얘는 산, 초원, 강, 3개의 생태계가 존재를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숲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여기는 안 살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생태계 다양성이 얘가 높을수록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다양성도 높아지겠구나. 종다양성도 높아진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왜냐면 얘는 숲에 존재할 수 있는 생물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종다양성이 얘가 더 높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오케이. 좋아.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전적 다양성은 뭐냐면 유전적 다양성은 아까도 말을 했던 것처럼 이제 같은 종에도 생김새나 특징이 달라. 그래서 같은 사람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사람이어도 뭐 남자가 있기도 하고 유전자가 달라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되는 것과 그리고 형제 자매끼리도 이제 서로 생김새, 특징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을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봐봐, 우리 사람도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이 있고 추위를 덜 타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2명 있어. 얘 2명 있는데 얘는 굉장히 추위를 잘 타. 근데 얘는 추위에 강한 사람이라고 해보자.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자원을 낭비하고 지구온난화가 심해져서 갑자기 막 빙하기가 차가. 빙하기가 뭔지 알지? 갑자기 확 추워지면서 남극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빙하기라고 하는데 빙하기가 찾아와. 그러면 추위에 잘 타는 사람이랑 추위에 강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을까? 추위에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추위에 잘 타는 사람들은 점점 도태되다가 죽어버리겠지. 그러면 추위에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게 된단 말이야. 근데 결국엔 같은 인간이지만 유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애는 죽고 어떤 애는 살아남으면서 결국에는 멸종은 면하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멸종 확률 줄어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생존할 확률이 높다. 다른 말로는 생존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유전적 다양성은 왜 유전자가 다르게 나타나냐면 바로 어떤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변이 때문에 유전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변이가 뭐냐? 이거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종이지만 생김새랑 특징이 달라. 그래서 이건 왜 나타나냐면 우리는 한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잖아. 근데 한 부모지만 형제 자매가 다르게 생긴 것처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가 달라서 변이가 나타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원래는 파란색 털을 가지고 있던 동물이 있다고 해볼게. 그리고 내가 변이가 일어나서 빨간색 털을 가진 동물이 태어났어. 그리고 또 변이가 일어나서 변이가 엄청 태어나.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엄청 높아져. 그래서 검정색 털이랑 파란색 털, 빨간색 털을 가진 같은 종이지만 이렇게 다른 색을 가진 털이 세 개가 나타난다 해보자. 근데 얘네들이 사는 지역이 어느 순간 갑자기 원래는 좀 밝았는데 어둡게 변해. 술이 우창하게 변한다거나 해서 어두운 지역으로 변하면은 이 A, B, C 동물 중에서 지나가는 포식자에 의해서 잡아먹힐 확률이 높은 동물들은 뭘까? BC. BC가 더 얘네들한테 발견이 잘 돼서 BC가 잡아먹힐 확률이 높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포식자로부터 계속 잡아먹혀. 그러면 어느 순간 얘네들은 개체수를 줄어들게 되겠고, 그러면 좀 먼 시간이 지나면 이 BC 파란색 털과 초록색 털을 가진 동물들은 멸종하게 될 거야. 그러면 살아남는 애들은 검정색 털을 가진 얘네들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환경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어두운 환경인 거지. 어두운 환경에 적합한 특징을 가진 생물이 생존한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자연 선택이라고도 하거든. 그래서 옆에 45쪽이 아니라 46쪽. 46쪽에 보면은 이렇게 날개에 자연 선택이라고 적혀 있을 거야. 그럼 생물은 많은 수의 자손을 남기지만 그 자손이 다 이렇게 다른 특징을 가지게 돼. 그러다가 환경이 변했는데 얘네들은 생존하기 어려워서 도태되다가 결국에 멸종하게 되고, 얘는 생존하기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생물이 생존하게 된다. 그래서 자연에 맞게 생물이 생존을 한다라고 해서 자연 선택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게. 또 다른 예시로 이번에는 여우로 예시를 들어보자. 자, 여우가 있어. 귀가 작은 여우야. 원래 귀가 작은 여우인데 애가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서 귀가 큰 여우가 나타났다 해볼게. 귀가 큰 여우. 오케이. 근데 이거를 두 지역으로 구분을 해보자. 자, 이렇게 두 지역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귀가 작은 여우랑 귀가 큰 여우 이렇게 있어. 근데 동물은 귀가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무슨 기능을 하냐면 귀는 이제 이 귀로부터 자기 온도를 조절을 하거든. 귀가 크고, 그러면 귀가 크면 이 안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열을 방출하기 아주 쉬워져. 그래서 얘는 귀가 큰 여우는 열 방출을 쉬우니까 열 방출을 잘하고, 반면에 귀가 작은 여우는 귀가 작으니까 열 방출이 잘 안 되니까 내 몸 안에 열을 가두겠지. 그래서 얘는 열을 잘 열 보관이라고 해볼게.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A지역이랑 B지역이라 했을 때 이 A지역은 추워져. 추워. B지역은 따뜻해져. 자, 그러면 이 추운 A지역에서는 어떤 동물이 더 살아남기 쉬울까? 그치. 귀가 작은 여우. 왜냐하면 열을 자기 몸에 보관을 해서 좀 더 따뜻한 몸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귀가 작은 여우가 더 잘 살아남겠지. 그러면 귀 큰 여우, 얘는 죽어버리겠다. 결국에는 못 버티다가 죽어버리겠지. 그 다음 B지역은 따뜻해져요. 그러면 누가 더 살아남기 쉬워요? 귀가 큰 여우. 얘가 열을 방출하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열을 조절하기 때문에 귀 큰 여우가 더 살아남기 쉬울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두 종류가 존재를 했지만 이렇게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한 종류는 도태되다가 죽고 한 종류가 살아남았어. 그러다가 이제 각자 얘네도 자손을 낳을 거 아니야. 자손을 낳다 보니 여기 지역에는 귀가 작은 여우만 살게 되고 여기 지역에는 귀가 큰 여우만 살아남게 돼. 그래서 서로 다른 종으로 발전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시를 들었던 이유가 얘는 북극여우의 특징이 이거고, 그치. 얘는 사막여우의 특징을 가져. 그래서 원래는 한 여우라는 종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렇게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한쪽은 북극여우처럼 귀가 작은 애가 생존하게 되고 한쪽은 귀 큰 여우가 생존하게 되는 것처럼 변이가 계속해서 누적돼. 그래서 얘 변이가 자손을 낳고 이렇게 변이가 누적되다 보면은 서로 다른 종류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됐어, 이거? 그래서 이러한 크게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 종다양성에 대한 거를 앞에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자. 44쪽에 종다양성 비교. 아까 이 종다양성은 개체의 종류랑 균등도에 따라서 종다양성이 달라진다고 했지. 자, 그러면 44쪽에 탐구 플러스 종다양성의 비교를 한번 보면은, 자, 가랑 나 지금 같은 종의 개수가 같습니까? 가랑 나 중에서 종의 개수 같아요? 같아요? 종의 개수. 지금 가는
가는 지금 종 A 나무 갖고 있고 종 B 나무 갖고 있고 근데 종 C 나무는 안 갖고 있고 종 D 나무는 갖고 있지. 그러면 지금 가에 살고 있는 종의 개수는 3개야, 3개. 근데 나의 종은 지금 A, B, C, D 다 갖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종 개수만 봤을 때는 가랑 나 중에서 어디가 더 종종한수가 높아? 나가 더 높아요. 근데 자 이거랑 변형된 문제가 뒤에 56쪽에 2번 펴볼래? 56쪽에 2번 56쪽에 2번은 아까 그림이랑 뭐가 다르냐면 가랑 나 둘 다 지금 A, B, C, D 모든 종이 포함되어 있어. 자 그럼 뭐로 종다양성의 구분을 한다? 균등도로 비교를 한다. 자 그러면 일단 기억 보기부터 봐볼게요. 식물의 종류는 가가 나보다 많다. 맞는 보기인가요? 가랑 나 식물의 종류는 A, B, C, D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종류의 수는 같아. 그럼 기억은 틀린 보기. 니은 A의 개체수는 나무 A의 개체수는 가가 나보다 많다. 숫자 세우면 어떻게 돼? 나가 더 많지. 오케이. 그럼 종다양성 가랑 나 중에서 그럼 균등도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누가 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 가가 더 지금 균일하게 분포해 있지. 그래서 종다양성은 가가 나보다 높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이제 종다양성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생태계 다양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의 다양한 정보를 말을 하는데 숲, 산, 열대우림, 강, 호수, 바다 추가적으로 여기 사막, 남극 이런 것처럼 정말 다양한 환경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다양성 또한 높아진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 유전적 다양성은 옆에 예시로 이제 뭐 조개나 나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놨어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은 환경에 급격히 변하거나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도 멸종될 확률이 적고 생존할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정리를 했었어. 근데 옆에 보면은 바나나 사진 보이지? 네. 이 바나나가 이제 옛날에는 그로미셸 바나나라고 먹었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마트를 가면은 그로미셸 바나나가 아니라 캐빈디시 바나나.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서 바나나를 사잖아. 대부분 바나나의 종이 캐빈디시 바나나라는 종이거든. 캐빈디시 바나나. 근데 여기 옆에 있는 사진에는 지금 그로미셸 바나나인데, 자, 원래 옛날에는 그로미셸 바나나라는 품종을 더 많이 먹었어. 근데 얘네들을 지금 안 먹게 된 이유가 이 옛날에 보면은 곰팡이 감염병이라 해서 파라나병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 그로미셸 바나나는 이 파라나병을 견딜 수 있는 유전자가 없어. 이 파라나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아. 그러면 파라나병이 유행을 했어.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지. 죽을 수밖에 없잖아. 이 걸리면 난 치료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파라나병에 걸리고 나서 이제 멸종을 하게 되었는데, 멸종을 하진 않고 멸종 위기에 처했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런 멸종 위기에 처했냐면 여기 보면은 이 그로미셸 바나나가 상품성이 높은 작물이어서 이 사람들이 상품성이 높은 이 그로미셸 바나나만 작물을 하다 보니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게 돼? 좀 줄어들겠지.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멸종위기, 아까 파라나병에 견딜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캐빈디시 바나나는 그런 파라나병에 견딜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얘네들을 이제 요즘은 먹고 있는 거지. 캐빈디시 바나나가 조금 더 번성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마트에 가면은 보통 캐빈디시 바나나라는 종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시가 있다는 것을 그냥 봤어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유전적 다양성은 부모로부터의 변이가 일어나서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아까 빼먹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돌연변이. 돌연변이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뭐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없는 특징이야. 근데 자식들한테는 이런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의 유전자로서는 절대 나한테 물려줄 수 없는 건데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걸. 그걸 바로 돌연변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정리하면은 그냥 부모에게 없는 특징, 없는 유전적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바로 돌연변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변이로 인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면 아까 말했듯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것처럼 환경에 적합한 특징을 가진 생물이 생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유전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진 동물이 많을수록 적합한 환경에 적응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자연 선택이라고 한다. 라는 것까지.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예시로 토끼가 나와 있습니다. 토끼 털. 그래서 밝은 털의 토끼가 다 잡아먹혀서 이제 회색 털이나 갈색 털 같이 어두운 털의 토끼들이 생존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아래는 이제 아래 새 그림 보이지? 이 새 그림은 이거를 말을 해. 얘는 이제 부리의 특징으로 구분을 했는데 새가 먹는 먹이는 정말 다양하거든? 뭐 식물을 먹기도 하고 아래에 있는 물고기를 먹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데 부리가 두껍고 짧은 애들은 굉장히 단단한 씨 같은 거, 열매 같은 거를 이렇게 쪼아내서 막 먹기 쉬워. 근데 반면에 부리가 얇고 긴 애들은 단단한 열매를 쏘아내면 얘네들 부리가 부러지겠지. 그러니까 단단한 열매가 열리는 그런 지역, 그런 생태계에서는 이 부리가 얇고 긴 새들은 살아남을 수 없어. 반면에 얇고 긴 부리를 가진 새들은 선인장같이 막 선인장 이렇게 있어. 가시가 이렇게 엄청 많잖아. 근데 여기가 부리가 짧은 애가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겠어? 없겠지. 반면에 이번에는 부리가 긴 새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선인장이거나 혹은 강가도 마찬가지. 강가면 이제 새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긴 부리로 이렇게 물고기를 낚아채는 이런 것처럼.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서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변이가 누적이 되다 보면 서로 다른 종류로 발전하게 된다. 이게 지금 새의 예시로, 여우의 예시를 새의 예시로 다시 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개념 빌드업 한번 풀어봅시다. 46쪽에 개념 빌드업 한번 풀어볼게요. 아니, 다 됐어? 응. 됐습니까? 자, 그러면 민호가 1번 답 말해볼까요? 생물 다양성? 근데 생물 다양성의 종류 중에서 하나 골라볼래? 종 다양성. 그치. 종 다양성이라고 적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하은이. 변이. 잘했고. 네, 3번은, 민호가 한번 얘기해보자. 적다 혹은 낮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잘했어. 그럼 뒤에 있는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뒤에 어딜 피냐면 56쪽 핍시다. 개념 확인 문제. 1번부터 1번 풀어봅시다. 지금
했어요? 1번에 그러면 하은아 몇 번 했어? 4번. 이렇게 미연도 똑같아요? 몇 번 했어요? 저 1번. 1번 했어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니은. 일단 기억은 생식의 다양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종다양성도 높게 나타난다. 아까 확인했던 거고. 그다음에 2번, 니은. 한 생태계에서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아가는지. 한 생태계에서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살아가는지. 이건 종다양성이니까 니은 틀린 보기. 그다음에 디귿. 같은 종류의 생물로 이루어진 무리에서 다양한 유전적 특징을 나타나는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한다. 아까 같은 종에서 생김새나 특징이 다른 거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했어. 그래서 4번이 맞아요. 기억과 근데 디귿. 그 아까 유전적 다양성 할 때 무리에서도 다양한 유전적 특징이 나타나요. 무리? 아니 같은 종의 무리. 같은 종의 무리. 다른 종 말고. 그래서 강아지도 같은 종이잖아. 강아지라는 같은 종이지만 같은 개체지만 강아지도 막 종류가 뭐지? 진돗개, 뭐 치와와 이렇게 다양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서 다른 종으로 구분된 거. 그래서 같은 개체인데 같은 개체의 무리에서 다양한 종이 나타나는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해됐어?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2번 풀었으니까 2번 넘기고 3번 풀어봅시다. 됐어? 미로가 한번 3번 탑. 2번? 하은이도 동일? 몇 번 했어? 4번. 자, 그러면 또 봐볼게요. 기억. 그래서 그럼 2번과 4번 보기가 니은이 공통적이니까 니은부터 볼게요. 포유류에 속하는 종의 수는 적도가 북이 20도보다 많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적도가 지금 영도 부근을 말을 하는 거잖아. 그치? 영도 부근에 지금 포유류의 종수가 훨씬 많아요. 400가량 되네요. 그러면 포유류에 속한 종의 수는 적도가 북이 20도보다 많다는 맞은 보기지. 그치? 그래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부터 봅시다. 디귿. 포유류의 종다양성은 북반구에서 위도가 낮을수록 낮아진다. 북반구니까 0도부터 60도 N이라고 적혀있는 부분까지만 보면 되지. 그래서 북반구에서 위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0도로 갈수록 종다양성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기억. 포유류의 멸종 가능성은 적도가 극진반구보다 높다. 자, 지금 적도에 지금 더 많은 종이 분포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때? 종이 더 많을수록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좀 더 다양해지겠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도 사람 더 많을수록 다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는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변이가 많은 종들이 많을수록 생물로부터 이제 환경 변화로부터 멸종될 확률이 줄어들고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포유류의 멸종 가능성은 좀 더 종의 수가 많은 변이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났을 적도에 더 적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니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풀어봅시다. 4번. 한이 이해됐어? 3번? 오케이. 4번 풀어봅시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4번 하은이가 말해볼까? 4번. 4번? 민호 같은 동의? 오케이. 4번 좋았어. 4번 맞아요. 그러면 기억은 왜 틀렸냐? 변이는 동물에서만 아니라 식물에서도 아까 선생님께서 예시로 나무 들었었잖아. 식물에서도 변이 나타납니다. 잘했고. 다음 5번. 5번.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다 적었어? 아, 오케이. 이거 문장으로 적어야지. 단답형. 오케이, 뭐라 적었어? 저 변이. 오케이, 하은이는? 저도. 이렇게 잘했어. 변이입니다. 잘했고, 다음 6번 풀어봅시다. 오늘 7번까지 풀고 수업 끝낼게. 7번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이라서 6번까지 지금 풀고. 됐어요? 그러면 민호야 6번 뭐라 그랬어? 1번. 1번. 하은이도 저 4번. 4번. 오케이, 그러면 6번은 기억부터 봅시다. 바다로 분리된 두 집단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변이 나타났다. 그림만 봐도 원래는 흰색 나비가 있었는데 노란색 나비랑 보라색 나비로 구분되었죠. 그래서 기억 맞는 복이고, 디귿, 니은 건너뛰고 디귿부터. 나에서 다로 될 때 A씨 중 가장 적합한 특징을 가진 나비는 A이다. 이건 아니죠. A만 멸종이 되었기 때문에 A는 그냥 생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적합한 거는 전혀 아닌 무기고. 자, 마지막 니은. 나비 날개 3개 변이는 가가 나보다 다양하다. 나비 날개 3개 변이. 지금 가는 지금 변이가 일어났어요. 물려보던 유전자가 다 지금 흰색 나비만 있잖아. 그치. 나는 근데 반면에 변이가 일어나서 노란색 나비로 나타났고 보라색 나비로 나타나서 변이는 지금 나에서 더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틀린 보기. 답은 1번. 기억. 마지막 7번 문제 풀고 끝낼게. 7번 풀어봅시다. 이것도 그냥 기억만 쓰면 돼요. 기억 니은 중 기후야? 기호만. 기억과 니은 중에서.
됐어? 자, 기억 손 들어볼까? 니은 손 들어볼까? 이렇게 니은 답은 기억인데요. 자, 왜 기억이냐면, 자, 일단은 기억과 니은의 가장 큰 특징이 C의 여부잖아. 그치? 자, C가 있어야 식물은 C로 번식을 하죠. 그쵸? C로 대부분 C로 번식을 하는데, C로 번식한다는 거는 그 자기 유전자를 자손에게 나눠준다는 거잖아? 그런 말은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다른 유전자를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C가 없어, 니은은. 그러면 똑같은 애만 자꾸 생겨날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예시로 이거 그로미실 바나나는 이제 상품성 있는 애들만 잘라서 이렇게 번식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거고, 현재. 그래서 C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번식이 자연스럽게 돼야 더 많은 변이가 일어나고, 더 많은 변이가 일어나면 더 많은 유전적 다양성을 갖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그래서 니은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이해됐어? 응, 됐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까 말했던 숙제는 그 뒤에 앞에 21쪽까지 해오는 거, 그리고 다음 주에 1단원 단원평가 볼 거예요. 응?